네, 안녕하세요. 세상 사는 법 이야기의 김동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법조인의 진로 탐색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음, 제가 사실 뭐 로스쿨 입시 일을 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이 시기가 되면 항상 그 진로 특강 뭐 이런 진로 상담 뭐 내지는 자기소개서 첨삭 일을 어쩌다 보니까 이제 매년 하고는 있는데, 음, 저는 이제 본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뭐 매년 연구하시고 매년 뭐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요강이나 이런 거 살펴보시고 이런 분들보다는 사실은 뭐 못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현업에 있는 입장이고 저도 이제 나이가 꽤 있기 때문에 롤스쿨에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들여다보시는 그 분들 연배랑 저도 얼추 비슷하거든요. 좀 어린 편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그 본인의 비전을 언급할 때, 뭐 전문 분야나 뭐 진로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그 얘기를 해보고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점들을 짚어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히 이제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진로 관계를 서술할 때 그 주의할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뭐 이거는 사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한데 주변에 이제 로스쿨 입시를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봐도 이런 점들은 뭐 공통적으로 좀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좀 진지하게 자신의 진로를 고민한 후에 작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진로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소개서에서 잘 보이려는 그런 욕심이 좀 앞서서인지 좀 본인의 이게 과연 진심일까라는 의심이 드는 진로들 뭐 대표적으로는 뭐 인권 변호사들이 그런 거 있죠. 인권유의 진로들 뭐 가난한 꼬약자를 돕겠다류의 진로들 뭐 그런 쪽으로 뭐 상당히 많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게 되는데 물론 진심이실 수도 있죠. 물론 그런 점을 자기가 그 동기 삼아서 로스쿨을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물론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제가 뭐 인권 이런 걸 좀 예시로 든 거는 물론 그런 일을 실제 이제 로스쿨 졸업하고 하시고 그런 쪽에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어 그 로스쿨 입시에서 이제 자기소개서의 관점에서 보면은 음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이제 채점하시는 교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본인이 그런 인권 관련 자기소개서를 쓰고 입학해서 그분들이 실제 그런 일을 하느냐를 지금 계속 많이 봐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인권 전문으로 뭘 하겠다고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실제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경우를 대단히 많이 보셨을 거기 때문에 사실 어, 진심이 담겨서 쓴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제 채점하시는 분들 그 배경에는 정말 얘가 그럴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권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이제 그런 삶을 목적으로 추구해왔다는 증거가 이렇게 있으면 모를까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런 것처럼 이제 그냥 뭐 좋아 보이는 거 진짜 뭐 좀 본인의 어떤 가치를 높여 보이는 진로 위주로 선택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자기소개서가 좀 자기적이고 진심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충고드리기로는 정말 이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한 목적을 한번 좀 제껴두고 제껴두고 뭐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라도 본인이 정말 뭘 하고 싶은 것인지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조금 파고들어서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조금 조사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진 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전에 어느 정도 자기의 진짜 목표를 한번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게 그게 좀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두 번째는 이제 어,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싶거나 그런 마음이 들면은 그 일이 정말 존재하는 일이나 분야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새로운 전문 분야가 생겨나고 있고 그 전문 분야들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어, 이 자기소개서도 일종의 시험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의 기준은 뭐냐면 과연 그 자기의 진로나 비전이 설득력 있게 읽는 사람에게 느껴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일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일이나 분야의 경우에는 설득력이 높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어, 되도록이면 좀 실제 존재한 일이고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좀 잘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 물론 이제 좀 교수님들도 아시죠? 그 여러분들이 아직 학생인 경우도 많고 뭐 학부 수준에서 뭐 지금 사회생활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조금 이런 일이 있어 이런 걸 쓰더라도 크게 뭐 감점을 하거나 뭐 어, 자기소개 점수를 확 깎거나 이러진 않아요. 아는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제 자기소개서를 서술하는데 좀 난이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혀 존재하지 않는 분야를 써도 설득력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 그것도 좋겠죠. 세 번째로는 이제 자신의 전공이나 특기를 고려하되 이제 본질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4년 동안 전공해온 그 인식을 좀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그 본인이 그 자기가 아는 바운더리 내에서 이제 법적인 어떤 이슈를 뽑아서 자기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적인 법조인이지 그 분야의 어떤 다른 스페셜리스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나 이런 게 정말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것인지 한 번 정도는 검토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뭐, 이, 여러 가지 그, 뭐, 예를 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본인이 이제 국문과나 이쪽을 나와서 작가를 하고 있는데, 뭐, 이 저작권이나 이런 문제에 좀 관심이 가지게 돼서, 이 저작권 침해나 저작권에 대한 보호 이쪽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그 사람은 이제 작가 쪽에 대한 스페셜리스트라기보다는 이제 저작권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분이 되는 거잖아. 이런 것처럼 이제 연결고리는 될 수 있는데 조금 그 자신이 되고자 하는 법조인의 초점을 조금 더 맞춰가지고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끔 구성을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자기소개서를 첨삭하다 보면은 그래서 너는 어떤 법조인이 될 건지가 이렇게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희망과 현실을 혼동하지 말 것이라는 제목을 또 한번 달아봤는데 특히 이제 요즘에 저한테만 그런가요? 저한테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공무원이나 뭐 공무원 유사 직역으로 본인의 진로를 설정하시고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뭐 정확히 제가 뭐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로스쿨을 졸업하시고 변호사가 되시면 거의 뭐 상당수는 이제 법무법인에서 일하거나 이제 그 법률사무소 쪽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사내 변호사나 뭐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되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건 조금 약간 드문 축에 속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그 진로나 이런 것 중에 뭐 행정부의 사무관이나 뭐
어느 쪽에 무슨 저는 잘 알지 못하는 뭐 이런 지위에 가고 싶다, 그게 되고 싶다, 뭐 이렇게 서술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 이제 제가 이제 그 자기소개서를 첨삭하면서 느낀 거는 이게 좀 그게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본인의 어떻게 보면 아, 제가 생각하기엔 희망적인 건데 좀 아,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 나는 좀 그 일을 안정적으로 배우고 그 일을 토대로 자기의 비전을 그 자리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그 희망이 녹아져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 있다 보면 왜 로스쿨이지? 왜 로스쿨을 오려고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읽는 내내 의문이 들 경우가 많아요. 뭐 행정고시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걸 통해서 갈 수도 있는 지위일 텐데도 하필이면 왜 로스쿨인가 이란 답이 없으면 물론 그런 지위나 이런 걸 서술하더라도 내가 꼭 로스쿨을 거쳐야 되는 합당한 이유가 거기에 서술돼 있으면 괜찮은데 어 그러니까 본인이 좀 공무원이나 이런 거 되고 싶다는 그런 희망하고 이 현실적으로 그게 과연 로스쿨을 지원할 때 합당한 이유가 되는지는 좀 한 번 정도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거와 이제 연결되는 게 또 그 밑에 있는 뭐 직위나 직책 이거를 이제 어, 본인의 비전의 최종적인 목표로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조금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약간 유치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가 되겠다, 뭐가 되는 게 나의 목표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 일이 그런 류의 일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 일을 직접 해본 게 아닌 이상은 여러분이 말하는 그 지위나 직책이 여러분이 그 희망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만 가지고 그렇게 서술하는 거는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유치하게 느낄 수 있다. 그럴 바에는 오히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분야에서 어떠어떤 일을 위해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 제가 이제 예로 든 거는 뭐 자기는 그 공정거래 분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공정이 뭐 사무관이 되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불공정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이제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서 일을 배우고 그런 쪽으로 계속 자신의 전문 분야를 구축해 나가고 싶다. 뭐 이런 류의 서술이 같은 뭐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후자가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진다는 점이죠.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주의할 점이라고 쭉 나열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뭐 그 일을 해봤거나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스큐즈 되는 면이 있긴 합니다만 최소한의 성의, 최소한의 어, 본인의 좀 진실성 이걸 담기 위한 그런 주의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기소개서를 위한 거긴 하지만 변호사 업무의 일반적인 분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이제 쓰다 보면 이제 헷갈리시는 여러 가지 막 잡다한 오류들이 있는데 그거를 일단 한 번 정도 한번 잡아주기 위한 그런 얘기입니다. 이 속하는 조직에 따른 구분이 일단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사내 변호사하고 법무법인 변호사, 일반적으로 변호사죠. 일반적으로 변호사 일을 한다 그러면 이제 법무법인 소속이거나 혹은 이제 개인 사무실을 연 개인 단독 변호사 일을 하는 사람이거나 이런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내 변호사가 있죠. 회사에서 이제 회사원으로서 일하는 게 대표적인 사내 변호사죠. 이거 외에도 이제 공공기관이나 기타 이제 정부 조직에서 일하는 변호사도 일종의 사내 변호사예요. 뭐 그 조직은 법무를 중심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그냥 그 메인 일이 따로 있고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법무 일을 하는 직원으로서의 변호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전문성으로 따지면 원칙적으로는 이제 법무법인 변호사가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거는 사실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고 요즘에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계속 그
시대가 바뀌고 늘 새로운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사내 변호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그 법무 그 해당 분야에서는 더 전문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 이런 사내 변호사, 법무법인 변호사의 구분이 있다. 이 정도는 아시면 되겠지만 사실 그 좀 구분은 상대적인 거다. 그 딱 이렇게 나눠서 뭐가 특징이 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내 변호사도 사실 자문 그 조직에서 이제 법무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문 위주로 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사내 변호사도 소송을 할 수 있고요. 법무법인 변호사도 소문만 하는 건 아니고 다른 회사의 의뢰를 받아서 자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막상 이제 자기소개서를 보다 보면 어떤 사내 변호사나 이쪽으로 가면 자문만 한다는 식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점 좀 체크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의 업무에 따라서 좀 구분해보면 송무하고 자문이 일단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건 송무 쪽이고 소재기나 뭐 거기 소가 들어오면 응소하는 거. 그다음에 소재기 하기 전에 이제 뭐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 하는 보존 절차 끝나고 이제 집행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송무 쪽의 영역에 속하는 거고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변호사가 되시면 메인으로 하게 될 일들이죠. 자문은 이제 소송으로 들어가기 전 단계나 그 이미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법적 이슈가 문제됐을 때 회사에서 뭘 하기 전에 혹은 어떤 기관에서 뭘 하기 전에 미리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위법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겠다. 혹은 이렇게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위법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질의나 그런 걸 해결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송무도 물론 변호사의 업무에 꽂이긴 하지만 자문도 이제 그거 못지않게 중요성가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점점 이 소송으로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몇 년씩은 이렇게 해결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발생하는 건 특히 이제 그 사기업에서는 엄청난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미리미리 모든 절차에서 법무 검토를 다 합니다. 그래서 자문도 확실히 송무 못지않게 중요하고요. 기타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요즘에 조금 이제 변호사의 업무로서 부각되는 영역이 각종 조사에 입회하거나 참여하는 거예요. 뭐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형사 절차에서 변호인 참여권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실 텐데 그거 외에도 뭐 행정 절차 이런 거에서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게 권리로서 보장돼 있고요. 실제로 이제 변호사님들이 많이 이제 행정 절차에서도 참여해서 그 단계에서부터 이제 법적 조력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상대편인 뭐 행정청이나 다른 상대편이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지 감시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변호사의 영역을 단순히 이제 뭐 소송만 한다 이렇게 인식하면은 그게 인식의 틀이 좀 좁아지기 때문에 변호사의 업무도 이런 것들도 있다 이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역에 따라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뭐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서 쓸 때는 메인으로 쓰는 부분이긴 한데 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런 것들이 막 몇 개 있죠. 이게 전문 변호사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올해 그 변협에서 그 규정을 개정하기 전에는 이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함부로 쓸 수 없었거든요. 근데 좀 개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게 이 법조계에 통용되는 전문 분야라는 게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제 소개시켜 드릴 텐데 그 부분 중에서 좀 한번 골라서 그 부분에서 이제 그 틀에서 한번 리서치를 해보시고 그 분야가 나랑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여기에 이렇게 나열해 둔 거는 그 변협에서 정하고 있는 그 전문 분야입니다. 이게 요즘에는 그 변협 사이트를 그 일반인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좀 많이 막아놔서 이게 지금 그 변협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미 뭐 다른 뭐 블로그나 이런 데서 많이들 이제 이거를 이렇게 띄워놓고 계시기 때문에 검색하면 뭐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저번에 이제 제가
그 박도윤 강사님 특강을 한번 갔더니 이거 띄워드렸더니 박도윤 강사님이 자기 책에도 이렇게 넣어놨다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요즘에 제가 뭐그 포스트리트 하시는 강사님들 책을 뭐 들러볼 일은 없기 때문에 뭐 요즘 그걸 면접책이나 이런 거에 다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뭐 이런 전문 분야는 여러분들이 뭐 쉽게 뭐 검색을 하시면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어, 이게 그 요즘에는 그 전문이라는 말은 그 변협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쓸 수는 있는데 변협 인증 전문이라고 하면 이제 해당 이 분야에서 일정 건수의 소송을 하거나 일정 건수의 자문을 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 관련 그 교육을 또 받아야 돼요. 그 교육을 몇 시간 이상 받아야 그래야 이제 인증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과정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전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는 가장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해당 관련 송무나 해당 관련 자문을 일단은 해야만 그런 일을 해야만 해당 분야의 전문 분야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얼핏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마치 요즘에 경력 있는 신입 같은 약간 모순적인 말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 일을 해야만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서치를 좀 하신 분들이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결론이 그 해당 분야 일을 하는 곳에서 일을 해서 경험을 쌓아서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 뭐 이렇게 서술을 하시게 되는 게 사실 일반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이제 전문적인 법조인 된다는 프로세스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죠. 몇 가지 이제 이 분야 중에서 이제 좀 요즘에 핫한 게 뭐, 부동산이 요즘에 이제 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지 좀 제가 생각엔 좀 핫한 것 같고, 뭐 회사법 쪽 영역은 뭐 언제나 뭐 핫하죠. 그리고, 형사법은 뭐 언제나, 그리고 특히 이제 좀 개업을 하시고 개인사무소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형사 위주의 사건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형사법도 많고 요즘에 이제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인터넷으로 광고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걸 통해 수임을 하는 것들은 형사 위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형사법 분야도 핫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드라마에서 자주 보시는 이혼이나 뭐 이런 거에서 가사, 상속 이혼 이쪽 분야도 뭐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 분야 중에 하나죠. 특히 이제 또 뭐 경영학과 쪽에서 이제 뭐 사업이나 뭐 경영 이쪽을 배우시는 분들은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이제 공정거래 분야, 공정거래법 분야도 관심이 있으실 법한 분야예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분야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일하는 거는 조금 마이너한 일이긴 하거든요, 법조계에서. 잘 모르세요. 뭐, 교수님 중에서 헌법재판소 출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법조계 일반에서 그 수가 많기는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점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들이 이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긴 해요. 근데 이제 가장 헌법재판을 많이 활용하는 건 사실 이제 형사법을 하시는 분들이 이 고소를 하고 이제 본인이 피의자로 이제 검찰 단계에서 조사를 받다가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소유예를 다투려면 사실 헌법소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형사 사건을 하다가 헌법재판을 몇 번 했는데 사실은 가장 일반적인 헌법재판은 사실 그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니면 이제 인권이나 뭐 이쪽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뭐 인권 관련해서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뭐 언론기관에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걸 좀 환기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헌소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에 대해서 좀 점점 부각되는 면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이제 자기소개서 헌법재판을 쓰시는 경우도 좀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하시는 분야가 노동 쪽도 많이 하시죠. 아무래도 이제 생활법률이지 않습니까? 약간의 여러분 쉽게 접할 수 있는 불합리가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동 부분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요즘에는 뭐 엔터테인먼트
스타트업 이쪽도 이제 각종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고, 예, 딱 생각해도 법적 수요가 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많이 쓰시곤 합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여기 예시를 들어놓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거 맞닿아 있는 건 본인이 찾는 게 제일 빠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이제 해당 분야를 검색하다 보면은 그 해당 법무법인 홈페이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지금 법무법인은 뭐 이런 일을 하고, 그리고 가끔 이제 법무법인들 뒤져보다 보면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큰 펌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있을 텐데 그걸 좀 읽어보면 이 전문 분야는 이런 일들을 해결해 주는구나 이런 걸 좀 읽어보면 감을 좀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도 이제 본인이 나는 이런 일을 처리하는 이쪽 일을 좀 해보는 게 좋겠다 뭐 그렇게 감들을 잡아가시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리서치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무법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한번 그 해당 분야에서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지 직접 한번 찾아서 보시고 본인의 특성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한번 판단 내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건 내시고요. 저가 좀 그래도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면, 저는 이제 회사법 분야를 주로 많이 했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마케팅 활동 관련할 때 이제 그 마케팅 활동이 법에 위반될 여지가 없는지, 특히 이제 요즘에는 표시광고법이 있기 때문에 표시광고법에 따라 허위과정 광고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허위과정 광고를 판별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광고가 그런 제한 규정이 위반되지 않은지 검토하는 일들을 하고요. 또 이제 요즘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정거래 관련 분야, 여러분들은 이제 그 밑에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다투는 경우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게 거꾸로 대기업 입장에서 그런 법적 이슈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이제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이 밑에서 이제 직원분들이 그게 잘 지켜지도록 교육하고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자문 같은 것도 많이 하죠. 실제 일이 벌어지면 소송도 하고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뭐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스타트업 회사 관리 같은 경우도 요즘에 이제 핫한 분야긴 하죠. 특히 이제 제가 몇 번 보니까 이 스톡 옵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됐더라고요. 이게 처음 크는 회사 입장에서 이제 사람을 끌어다 이제 그 써야 되는데, 그러면서 당장 스타트업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그러는데 스톡 옵션으로 이걸 통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오는 수단으로 쓰고 있고, 여러 번 이제 회사 자산을 매각하고 사오는 과정에서 주주총회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실제 이제 기술이 있다고 하면은 저작권 관련 이슈도 많이 생기죠.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트업 회사를 이제 IT나 이쪽만 기술 위주로 생각해서 너무 이제 그 이공대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저작물 중에는 너무 저작물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뭐 작가나 이런 분들을 관리하는 스타트업도 있을 수 있고, 뭐 드라마나 이쪽 컨텐츠를 제작하는 스타트업도 있을 수도 있죠. 뭐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뭐 이공대 출신들만 자기소개서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문돌이라고 뭐 좋은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무튼 음, 그런 쪽하고 좀 무난이라도 뭐 한번 스타트업 회사 관리를 해보겠다 이 정도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교육 행정 이쪽도 교원 관련해서는 좀 뭐 사립학교랑 공공립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교원 소청 절차라는 절차가 특유하게 있거든요. 노동 쪽도 이제 노동위원회 쪽 구제 절차가 따로 있듯이 교원 소청 절차라는 게 있어서 좀 절차가 특수해요. 그리고 이게 교육이란 특별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수한 것들이 있어서 어, 전문 분야 중에 하나고요. 뭐 행정 같은 거는 이제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내리거나 이럴 때 이제 그게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냐, 절차를 제대로 지켰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 분야고요. 행정 절차가 사실은 그 결국에는 경제적인 이걸 좌우를 크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속된 말로 예, 장사할 만하죠. 장사할 만한 분야이기 때문에 언제 이거는 뭐 세월이 얼마나 지나도 유망한 분야일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제가 뭐 자주 하는 일은 아닌데 공기업 관련 규제 이런 것들도 요즘 좀 핫하잖아요. 왜냐면 그 여러분들 LH 관련해서 이제 성과급을 줬는데 뺐느니 말느니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기업 규제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공공기관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로 이제 행정청 쪽에서 그 공기업을 통제할 때 이제 어떻게 통제해야 되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제 그 세부적으로는 분야가 있다. 이런 점들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민사 사건들이 있죠. 돈을 빌렸더니 안 갚았다. 뭐 금전 소비대차에 대한 계약 이런 걸로부터 이게 조금 변형된 형태인데 투자금을 줬는데 갚지 않았다. 근데 그 투자자가 258명이다. 이렇게 해서 예. 죽는 그 정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말 죽을 뻔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사건들도 있죠. 투자금 반환 소송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대체로는 이런 건들은 형사를 소반하게 마련입니다. 사기를 쳤다 해서 그래서 형사 사건하고 이 민사 사건이 배형되는 경우가 많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민사에서 가장 많이 사고 파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이 부동산 매매 관련 분쟁들 뭐 흔하게는 그 물건이 이제 값이 오를 줄 알았는데 떨어져서 뭐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든지 하면 뭐 해약을 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막상 이제 그 물건을 샀는데 그 건물에 하자가 좀 있어가지고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런 류의 소송도 있고 제가 한 소송 중에는 이제 갑자기 건물이 막 기울어가지고 예, 건물이 기울어서 하자 지금 담보 책임 관련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런 류의 소송도 있을 수 있고요. 민사는 아닌데 이제 건물을 시공하는 이쪽에는 이제 건축 이쪽은 또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즘에 정말 핫한 분야, 정보 분야인데, 이게 이제 올 초에 크게 한번 법 개정이 있으면서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슈의 그 틀만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이제 보호하는 측면하고, 요즘에 빅데이터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보를 활용하는 측면, 그러니까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을 어디까지 줄 것이냐. 개인의 정보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산업으로서 이제 빅데이터를 만들려면 동의 없이 처리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법에서 어느 정도 열어줘야 되는데 거기와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꼭 자기소개서를 쓰는 때 전문 분야 뭐를 고민하실 때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면접의 주제일 수도 있어요. 요즘에 너무 핫한 분야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전문을 하면 지금 이 바뀐 개인정보보호 틀 안에서 이 개인의 그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이며 동의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동의 없이 할 수 있느냐 받게 되면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또 받고 활용하다가 제공하려면 또 이걸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목적에 적용하려면 또 어떻게 받아야 되냐 뭐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지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또 그 뭐 암호화하거나 이런 법들이 다 있거든요. 개인정보를 받게 되면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문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합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법 체계는 올해 이제 크게 한번 좀 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본인이 좀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리서치해보고 자기가 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은 이쪽 분야를 한번 비전으로 삼아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외에도 이제 요즘에 핫한 뭐 AI나 뭐 이런 쪽 관련해서도 특히 이제 AI 관련해서는 AI로 처리되는 경우에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것들도 요즘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기계로 해버리면 사람이 하면 합당한 이유가 이렇게 있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데 AI는 그런 게 없잖아요. AI는 본인이 그냥 인공지능이 알아서 너 안 돼. 뭐 예를 들면 대출을 신청했는데 뭐 넌 대출이 안 돼. 근데 왜요? 그러면 AI가 그랬어.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어떤 설명을 듣지 못하니까 특히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설명권 이런 것들이 좀 요즘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본인이 지금 제가 메시로 막 여러 가지 던져 들었는데 뭐 이걸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본인이 전문으로 삼고 싶은 그런 동기나 이런 걸 이렇게 끌어들이는 분야를 한번 찾아보시고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그렇게 자기소개서에서 본인의 비전을 잘 이렇게 설득력 있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고요. 어쩌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졌는데 항상 짧게 끝나려고 이렇게 맘먹고 시작을 하는데 항상 이렇게 길게 끝나네요. 어, 이게 결국에는 사실은 본인이 의도했던 바대로 자기 진로가 형성이 안 되는 경우도 사실 많긴 한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김에 그런 김에 한번 이제 본인이 어떤 걸 하고 싶은지 한번 점검해보고 어, 삶이라는 게 항상 이제 좀 목적 지향적으로 가야 좀 그래도 성공 확률이 좀 높지 않겠습니까? 뭐 로스쿨에서 변호사 시험 준비하기도 바쁜데 언제 그런 걸 성공하고 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항상 조금이라도 본인의 꿈에 부합하는 일들이 쌓이면 확률은 높아가기 마련이니까요. 어, 남은 입시 과정도 여러 단계가 좀 남아 있는데 뭐 면접이나 이런 것도 있고 여러 단계가 남아 있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그쪽을 막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스케줄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어, 지금 상당히 힘든 시간일 거라 예상은 들더라고요.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쓰시는 분들을 보니까 힘내시기 바라고 다음번에는 더 알찬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